교회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저택은 아침 햇살에 은은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높은 담벼락과 철제 대문, 드넓은 마당과 깔끔하게 다듬어진 정원은 그 집이 단순한 가정보다 훨씬 더 특별한 무언가를 품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평소 손주가 떠올라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마음으로 아이돌 보미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젊은 부부가 분주히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내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있다가 나를 보자 안도한 듯 웃었습니다. 저희가 출장이 있어서 3일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이가 참 곱네요. 금방 친해질 거예요. 부부가 차를 타고 대문을 나서자 집안은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나와 아이 둘만 남은 공간은 넓고도 낯설었습니다. 아이는 처음엔 수줍은 듯 내 뒤에 숨어 있다가 곧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같이 놀아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뭘 해볼까? 거실 바닥에 앉아 블록을 쌓기 시작하니 아이의 표정이 활짝 피었습니다. 작은 손이 블록을 맞추며 즐거워했고 나도 그 웃음을 바라보며 덩달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이는 블록으로 탑을 세우다 무너뜨리며 깔깔 웃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놀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점심 무렵 아이는 피곤했는지 소파에 몸을 기대더니 금세 눈꺼풀이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작은 이불을 덮어주고 곁에 앉아 조용히 책을 펼쳤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바깥 정원에서 새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아이의 숨결은 규칙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아이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낮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10만, 100만, 1000만. 나는 순간 책장을 넘기던 손을 멈췄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무심한 잠꼬대 같았지만 숫자를 세는 톤은 분명 어른들의 방식이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입술은 또렷하게 움직이며 다시 반복했습니다. 10만, 100만, 1000만. 짧은 숨결 사이로 흘러나온 그 말은 단순히 장난스러운 꿈속 흉내라기엔 묘한 무게가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손을 뻗어 아이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는 곤히 잠들어 있었고 얼굴은 천사처럼 평온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과 대조적으로 내 마음은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나는 아이 곁에서 눈길을 거실로 옮겼습니다. 거대한 저택 내부는 지나칠 만큼 정갈했습니다. 장식품 하나, 가구 배치 하나, 흐트러진 구석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길을 끈 건 거실 끝에 있는 묵직한 서재 문이었습니다. 낮에 아이가 무심히 손가락으로 가리키던 그곳. 닫혀있는 문은 마치 이 집의 모든 비밀을 품고 있는 듯 묘하게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아이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저 아이가 꿈속에서 장난처럼 흉내낸 것일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귓가에는 여전히 그 말이 맴돌았습니다. 10만, 100만, 1000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의 몸이 편안히 풀어졌습니다. 작은 손이 이불 끝을 잡은 채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물을 따라 마시며 스스로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지만 눈길은 자꾸만 닫힌 서재 문을 향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넓은 마당이 보였습니다. 잘 정리된 화단과 작은 분수, 그리고 저 멀리 벽돌 담장 너머로 이어지는 오솔길까지. 겉보기엔 그저 평화로운 교회 저택의 풍경이었지만 아이의 잠꼬대는 그 평온함에 작은 균열을 냈습니다. 나는 다시 아이 곁으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고른 숨을 쉬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가슴이 오르내리는 모습은 평화로웠지만 방금 전의 숫자들은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아이는 오후 내내 그림책을 꺼내놓고 색연필을 굴리며 놀았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거실을 채우고 있었고 넓은 창문 너머로는 정원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천진한 얼굴로 종이에 알록달록한 무늬를 칠하다가 갑자기 연필을 내려놓고 내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저기 방은 왜 항상 잠가나? 나는 순간 손길을 멈추었습니다. 아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거실 끝에 있는 서재 문이었습니다. 두꺼운 나무로 만들어진 묵직한 문은 낮에도 열리지 않은 채 닫혀 있었습니다. 아이의 물음은 무심한 듯 들렸지만 내 귓가에는 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른들만 들어가는 방이 있는 거야. 너는 들어가지 않는 게 좋아. 아이는 고개를 갸웃하다가 금세 웃으며 다시 색연필을 잡았습니다. 아이 특유의 단순함은 금방 새로운 장난으로 옮겨갔지만 방금 전의 말은 내 마음에 작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점심이 지나고 집안은 한층 더 조용해졌습니다. 부부가 없는 집은 생활의 흔적이 적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작은 꽃병 하나, 찬장은 지나치게 깔끔했고 쓰레기통은 비어 있었습니다. 보통의 가정집이라면 남아있어야 할 흔적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돌보미의 일상처럼 보이도록 부엌을 정리하면서도 눈길은 자꾸 서재 문으로 향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블록을 쌓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아이는 무심코 또 다른 말을 흘렸습니다. 엄마 아빠는 맨날 거기 들어가서 뭘 하는데 난 못 들어가. 나는 부드럽게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어른들만 하는 일이 있지. 아이는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탑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는 작은 긴장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오자 아이는 마당에서 뛰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신발을 신겨 정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저택의 마당은 넓고 잘 정돈되어 있었고 작은 분수대가 중앙에서 물줄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꽃 사이를 뛰놀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하고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로움 속에 아이의 한마디가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항상 잠가놔. 나는 벤치에 앉아 아이가 노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이는 나비를 쫓아 달리다가 다시 내게 달려와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작은 손이 내 손끝에 닿자 마음 한켠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닫힌 서재 문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저 문은 단순히 공부하거나 일하는 방일까 아니면 무언가를 감추는 방일까? 해가 기울고 집 안으로 들어오자 아이는 피곤했는지 다시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도 내 시선은 자연스레 거실 끝을 향했습니다. 묵직한 서재 문은 낮보다 더 선명하게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창문 밖에 노을이 붉게 물들자 집안은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아이는 작은 테이블에 앉아 그림책을 보다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등을 토닥이며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방 안은 곧 고요해졌고 아이의 숨결이 리듬처럼 울렸습니다. 나는 조용히 소파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하루 동안 살펴본 저택은 의외로 생활의 흔적이 적었습니다. 주방 찬장은 정갈하게 비어 있었고 서랍장도 거의 비워져 있었습니다. 장식품은 화려했지만 일상의 소소한 흔적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평범한 가정집이라기엔 지나치게 깔끔했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를 되짚었습니다. 아이가 낮에 무심코 흘린 말. 엄마 아빠는 저기 맨날 들어가. 항상 잠궈. 그리고 낮잠 중에 내뱉은 첫 잠꼬대. 10만, 100만, 1000만. 두 말이 겹쳐지자 가슴 한쪽이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어른들이 습관처럼 내뱉는 말들을 아이가 듣고 따라하는 건 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잠결에 똑같은 억양으로 반복하는 건 단순한 우연이라 치기엔 수상했습니다. 나는 손을 모은 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면 정말 뭔가 있는 걸까? 아이의 평온한 얼굴은 순수했지만 그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낯선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잠시 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컵에 물을 따라 마시며 다시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선은 자꾸만 거실 끝에 서재문으로 향했습니다. 두꺼운 나무 문은 낮보다 더 어둡게 빛나며 존재감을 드러냈고 아이가 말했던 대로 그곳은 항상 잠겨 있었습니다. 저 안에 뭐가 있는 걸까? 단순히 서류나 귀중품일까 아니면 생각이 꼬리를 물었지만 이내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 돌보미로 들어온 것뿐이다. 지나친 의심은 불필요하다. 하지만 다시 아이의 잠꼬대가 떠올랐습니다. 마치 계산기를 두드리듯 규칙적인 리듬이었습니다. 단순히 숫자에 집착하는 아이의 버릇이라면 모를까 어른이 돈을 세는 말투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나는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의심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위해 온 하루가 이제는 낯선 긴장 속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이가 작은 몸을 뒤척였습니다. 나는 곧장 다가가 이불을 고쳐 덮어주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여전히 천사처럼 평온했습니다. 그 모습에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졌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의 발언과 잠꼬대가 내 귀에 생생히 남아 있었기에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시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교회 저택 특유의 고요가 흘렀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소리,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웠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갈등이 자리 잡았습니다. 내가 할 일은 아이를 돌보는 것뿐이다. 그러나 혹시라도 저 아이가 위험에 놓여 있다면 내가 눈 감아도 괜찮은 걸까? 갈등은 짧았지만 깊었습니다. 아이의 안전이 무엇보다 먼저였습니다. 내가 선택해야 할 건 의심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지켜보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아이 곁에 앉아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는 무심히 손끝을 움찔하더니 이내 안정된 숨결을 이어갔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도 조용히 정리되었습니다. 이제 단순한 돌봄이 아니라 지켜보아야 할 이유가 생긴 셈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하루 종일 뛰놀고 피곤했는지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작은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렸고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나는 아이 곁에 앉아 책장을 덮으며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의 가로등 불빛이 정원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이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이며 낮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태워, 태워, 다 태워. 나는 순간 몸을 굳혔습니다. 첫 번째 잠꼬대가 숫자 나열이었다면 이번에는 전혀 다른 단어였습니다. 태운다. 다 태운다. 단순한 꿈이라기엔 지나치게 구체적인 말이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눈은 꼭 감겨 있었고 이불을 꼭 쥔 손끝이 작은 떨림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입술은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아이의 손을 펴주며 조용히 이불을 고쳐 덮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의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짐을 느꼈습니다. 돈을 세는 듯한 숫자, 항상 잠긴 서재, 그리고 이번엔 태운다는 말. 퍼즐이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나는 방을 나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가 오히려 귀를 더 예민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빛이 켜지자 손끝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단순한 의심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의 잠꼬대와 아이의 발언이 겹쳐지자 이제는 단순한 우연이라 치부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추적을 시작해. 이 집 부부의 자금 흐름, 계좌, 장부. 가능한 모든 걸 찾아. 곧 짧은 답신이 도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조용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시 방으로 돌아오니 아이는 여전히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숨결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그 입술에서 흘러나온 말이 내 귓가에서 여전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태워, 다 태워.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이 집에는 뭔가가 숨겨져 있었고 그 무언가는 곧 불에 사라질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저택 안에 차갑게 스며들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작은 숨결을 고르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는 아이의 방을 조용히 나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켜니 비서로부터의 보고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짧고도 단호한 메시지였다. 부부 불법 펀드 운영 정황 확인. 서민 투자금 수십억 편취. 피해자 명단 장부로 관리 중. 일부 현금 차명 계좌에 보관. 증거 인멸 시도 흔적 있음. 나는 메시지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아이가 잠꼬대로 흘린 숫자 10만, 100만, 1000만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부모의 곁에서 흘러나온 돈 이야기를 무심코 따라 한 것이었고 그 말이 잠결에도 남아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잠궈라는 발언은 서재문을 의미했습니다. 그 안에는 피해자 명단과 장부 그리고 부정하게 모인 돈의 흔적이 숨겨져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워, 다 태워라는 잠꼬대는 이제 확신이 되었습니다. 부부는 흔적을 지우기 위해 증거를 불태우려 했던 것입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돌보미로서 하루를 보내고 있었지만 이제는 단순한 아이 돌봄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선명한 범죄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부엌 불을 켜고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달걀을 깨 넣자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아이가 깨어났을 때 평온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일부러 평범한 일상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이미 전혀 다른 차원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이가 졸린 눈을 비비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작은 접시에 음식을 담아 건네주었습니다. 아이는 행복한 표정으로 포크를 들었고 순수한 웃음을 보였습니다. 그 웃음 뒤에 부모의 범죄가 숨어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아이는 장난감을 꺼내 다시 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곁에 앉아 천천히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비서로부터 두 번째 메시지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부부 마당에서 장부 서류 소각 계획 포착. 현금 일부도 옮길 예정. 경찰 인계 준비 완료. 나는 휴대폰을 조용히 끄고 다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작은 블록을 맞추며 할머니 같이 해요라고 속삭였습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같이 하자. 아이와 함께 블록을 쌓으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경찰이 움직이기 전에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했습니다. 범죄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사실은 한편으론 안도였지만 동시에 아이의 존재가 더 안타깝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블록 탑을 마저 쌓아 올리며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이 집의 진실은 곧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아이만큼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 아침 햇살이 정원을 부드럽게 덮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식사를 마치고 작은 공을 굴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웃음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편은 이미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범죄의 의혹이 강한 이상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분명했습니다.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 나는 아이와 함께 마당을 산책했습니다. 넓게 뻗은 잔디 위로 아이가 뛰어다니자 작은 발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아이는 나비를 쫓으며 깔깔 웃었고 나는 뒤에서 조용히 발걸음을 맞췄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할머니와 손주의 한때 같았지만 내 마음속은 계산과 대비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아이의 손을 잡고 담장 가까이 걸어갔습니다. 담 너머에는 이웃집 정원이 보였습니다. 마침 아주머니가 화단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일부러 웃으며 다가가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주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저는 며칠 아이돌 보미를 하고 있어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들어 밝게 웃었습니다. 네, 아침마다 꽃들에게 물을 주지 않으면 금세 시들어 버리잖아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혹시 급한 상황이 생기면 이 아이를 잠시만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아주머니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가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당연하지요. 무슨 일 있으신 건가요? 나는 미소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그냥 혹시 몰라서요. 아이가 워낙 예쁘잖아요. 혼자 두기엔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 듯 다시 화단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그제야 안도하며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꽃을 가리키며 즐겁게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이를 거실 소파에 앉히고 동화책을 펼쳐주었습니다. 아이가 집중하는 사이 나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이 보호 우선. 경찰은 오늘 저녁 이후 대기. 부부가 움직일 때 바로 투입 준비. 나는 다시 휴대폰을 넣고 아이 곁에 앉았습니다. 아이는 천진한 얼굴로 동화 속 그림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따라 읽었습니다. 그 모습이 사랑스러웠지만 동시에 더 안쓰러웠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범죄를 알지 못한 채 단지 부모의 말과 행동을 무심코 따라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이가 끝내 그 어두운 그림자를 보지 않도록 내가 막아야 한다. 이 집에서 벌어질 모든 소란과 진실은 아이의 시야에서 벗어나야 한다. 오후가 다가오자 나는 아이와 함께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과일을 썰고 작은 접시에 담아 건네자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고마워요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미소로 대답했지만 눈길은 창밖을 향했습니다. 마당 한켠에 쌓인 장작 더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위에 놓인 금속통은 불을 지피기에 적합한 도구처럼 보였습니다. 부부가 증거를 없애려 한다면 아마 저곳이 될 것입니다.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오늘 저녁 모든 게 벌어질 것이다. 그때 경찰이 움직이고 나는 아이를 안전하게 옮겨야 한다. 그날 오후 아이는 소파에 기대 낮잠에 들었습니다. 나는 곁에 앉아 작은 손을 잡아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는 폭풍 전야의 고요였습니다. 밤이 깊어 저택의 불빛이 하나둘 꺼질 무렵 공기는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아이는 저녁 내내 뛰놀다 지쳐 깊이 잠들었습니다. 나는 아이의 이불을 고쳐 덮어주고 창가에 앉아 조용히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 너머로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그림자가 출렁거렸습니다. 고요했지만 그 고요가 오래가지 않으리란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러운 발걸음 그리고 문이 닫히는 소리. 나는 천천히 커튼 틈을 젖히고 바깥을 살폈습니다. 오늘 밤늦게 올 거라던 부부가 바로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나란히 마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묵직한 서류 더미가 담긴 박스를 들고 있었고 아내는 금속통과 라이터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잔디밭 한켠에 쌓아둔 장작더미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 다 끝내자. 내일까진 미룰 수 없어. 남편은 서류를 풀어 헤치며 대답했습니다. 흔적은 남기면 안 돼. 이 장부만 태우면 모든 게 정리돼. 나는 커튼 뒤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불빛이 번쩍이며 장작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고 종이 타는 소리가 바람에 섞여 울렸습니다. 부부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서류를 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장부의 페이지가 불길에 휘날리다 인해제로 변해갔습니다. 나는 손에 쥔 휴대폰을 꺼내 살짝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단 한 줄의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경찰 대기 완료. 신호만 주십시오. 그러나 나는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신호조차도 내가 직접 보낼 필요는 없었습니다. 비서가 움직이고 있었고 경찰은 울타리 너머 어둠 속에서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내 역할은 단 하나, 아이가 이 장면을 보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방안을 확인했습니다. 아이는 깊은 잠에 빠져 작은 숨결만 고르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평화로웠지만 그 평화는 내가 지켜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깥에선 불길이 점점 거세졌습니다. 장부와 서류가 하나둘 불타며 잿더미로 변해갔습니다. 남편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아내가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아니, 아직 현금을 옮겨야 해. 내일 아침엔 움직여야지. 나는 그 말을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범죄는 끝나지 않았고 더 큰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경찰이 움직일 때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작은 그림자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울타리 너머 잠복해 있던 경찰들이 포위망을 좁히고 있었습니다. 불길에 비친 그들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나는 커튼을 닫으며 아이 쪽으로 다시 몸을 돌렸습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저 마당에서 불길을 지켜보는 부부에게로 쏠려 있었습니다. 마당에 타오르던 불길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종이가 타들어가는 냄새와 함께 검은 연기가 하늘로 퍼져갔습니다. 부부는 안도한 듯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장부와 서류를 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남편은 이마에 땀을 훔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흔적은 없어. 다 끝났어. 아내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남은 돈만 옮기면 돼. 내일 아침에 움직이자.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불빛이 나타났습니다. 경찰 특유의 손전등 빛이 울타리 너머에서 일제히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짧고 단호한 외침이 마당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경찰입니다. 부부는 화들짝 놀라 손에 쥔 서류 조각을 떨어뜨렸습니다. 남편은 본능적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경찰이 사방에서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울타리를 넘어온 그림자들이 순식간에 마당을 포위했습니다. 아내는 비명을 삼키며 뒷걸음질 쳤고 남편은 주먹을 움켜쥐었으나 곧 제압당했습니다. 불길에 비친 경찰의 제복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나는 방 안에서 그 모든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이가 놀라지 않도록 재빨리 품에 안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아무 일도 아니야. 잠시만 할머니랑 바람 쐬자. 아이는 잠결에 눈을 비비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곧장 아이를 안은 채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기다리던 이웃 아주머니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서요. 나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아주머니에게 맡겼습니다. 아이는 작은 담요에 쌓인 채 곧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말했습니다. 끝날 때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웃은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나는 다시 현관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서는 이미 경찰이 부부를 제압하고 있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 짧은 저항, 그리고 침묵. 불길 속에서 장부의 마지막 장이 재로 변해갔지만 경찰은 불에 들어가지 않은 남은 서류 뭉치와 금속 상자를 이미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지휘관으로 보이는 경찰이 낮게 말했습니다. 장부, 피해자 명단, 현금 확보 완료, 현행범 체포. 나는 커튼 틈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부부는 고개를 떨군 채 경찰에게 이끌려갔습니다. 화려한 저택의 마당은 연기와 긴장으로 가득했지만 이제 사건은 명백히 드러난 셈이었습니다. 방 안으로 돌아오니 아이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아주머니의 품에서 평온히 잠든 아이가 떠올라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 아이는 다행히 부모의 체포 현장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나는 짧게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긴 싸움은 끝났지만 내 할 일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마당의 불길은 경찰이 들이부은 물에 의해 빠르게 사그라들었습니다. 남은 잔해는 검게 그을린 종이와 재뿐이었습니다. 한때 수많은 사람의 눈물을 삼켰을 장부가 이제는 형체도 없이 흩날렸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불에 들어가지 않은 장부 뭉치와 현금을 이미 확보해 두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남편은 손이 묶인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아내는 연신 고개를 저으며 억울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들의 혐의는 명백했습니다. 불법 펀드를 조작하고 서민의 투자금을 가로채고 증거를 없애려 한 흔적까지 모두 드러난 상태였습니다. 그때 한 경찰이 조심스럽게 내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여전히 거실 안 커튼 너머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아셨습니까? 처음부터 이 집을 아신 건가요? 나는 잠시 대답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특별히 말을 보탤 필요는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히 사흘 동안 아이를 돌보러 온 할머니일 뿐. 그러나 오늘 내가 보여준 행동이 단순한 돌봄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충분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나는 단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아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갔습니다. 나는 곧장 아이가 있는 이웃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을 열고 들어가자 아주머니가 안도한 표정으로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담요 속에서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 담요 끝을 꼭 쥐고 있었고 얼굴에는 평온만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아이 곁에 앉아 이마를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는 미동도 없이 숨결만 고르게 이어갔습니다. 부모의 범죄도 경찰의 제압도 불길에 휩싸인 장부도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의 세상은 오늘도 꿈속에서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내 잘못은 하나도 없다. 어른들의 탐욕만이 있을 뿐이지. 밖에서는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저택을 떠났습니다. 교회의 고요 속에 다시 정적이 깔렸습니다. 그러나 그 정적은 이제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타버린 것은 탐욕이었고 지켜진 것은 아이의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나는 아주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남기고 다시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불길이 사라진 마당엔 싸늘한 공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오히려 고요했습니다. 오늘의 역할은 끝났고 이제 남은 건 아이가 무사히 웃음을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저택의 정원에는 여전히 새벽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불길이 남긴 잿더미 위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재를 흩날렸습니다.